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하스닥은요.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웃으면서 이제 일단 인사는 드렸는데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양지수 지금 또 점심을 기점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1%대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게 시장에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밤에 열린 미국 시장에서 이에 대한 반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눈치 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지난주에 지수 관련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순환매 차원에서 이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금 기업 실적들을 발표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을 중심을 좀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600선 공방 펼치다가 지금 하회를 좀 하고 있고, 코스닥 712선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지금 약세 흐름 그리고 있는 양지수, 양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기회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될까요? 오늘 데일리 하스닥 준비해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데일리 하스닥은요. 저희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한창 마무리되는 수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원전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최근의 움직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유럽에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원전 테마주들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데요.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중심의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응 전략 필요할지 지금부터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이런 섹터와 업종 위주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 실적 발표라는 것을요, 우리나라는 공정공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그 회계 연도가, 그러니까 회계 분기, 1분기라면 이제 3월 31일 날 끝나게 되죠. 끝나면 2월 15일까지 분기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거래소에서 그 분기 보고서를 모두 취합을 해서 공시를 하죠. 그런데 이 날짜에 보면 대부분 그 대기업들,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 그 전에 이미 1월부터 3월 사이에 계속 어떠한 실적을 냈다는 거 보고를 하고 IR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런데 이 중소형주들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뉴스가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딱 보고가 되는 요 타이밍이 지금이 이 실적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도 주가가 빨간색을 켜면서 장대 양봉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실적들이 좋은 종목들이죠.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갖고 온 종목들도 대부분 그런 건데요. 1분기 실적을 지난 5월 15일 날까지 공시를 했고 그 공시한 실적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좋게 나온 종목들이 이번에 시장에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의해서 볼 것은 지난 1분기 말, 즉 3월 31일 날 그때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 때문에도 해외 수출을 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주로 많이 수익을 봤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종목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지금 중소형 종목 중에 서호전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레인 구동 서비스를, 그러니까 구동 시스템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크레인 자체도 만듭니다. 하지만 크레인 자체를 만드는 건 중공업 회사가 만드는 것이고 중공업 안에 만들어진 크레인 안에 들어가서 이 크레인이 작동하는 그런 주된 그런 구동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그걸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호전기 같은 경우는 항만이나 이런 데 투자가 많이 될 때 실적이 좋아지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오래된 항구에 있는 이 구형, 노후화된 이런 크레인들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분기 실적이
작년도 실제 거의 70%를 1분기에 달성을 했어요. 그만큼 서호전기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건 1분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1분기 영업이익 99억 원에 당기 순이익이 80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어닝 서프라이즈죠. 작년과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내 이런 중공업 회사들, HJ 한진중공업이 옛날에 HJ중공업이나 아니면 HJ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해외에 이러한 그 항만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외 싱가포르나 파나마, 대만, 태국 등 이런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그 크레인 그 구동 시스템을 여기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입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 검사용 그 소켓이하고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산업용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산업용 전자개폐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IC 소켓 소모품이라는 거, 산업용 전자개폐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요 반도체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과 SSD를 납품을 할 때 여기에서 들어가는 IC 소켓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메모리 모듈과 SSD의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죠. 그리고 이 메모리 모듈과 SSD는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1분기 매출액 253억에 영업이익이 49억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각각 76.9%와 106%가 급등한 말 그대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한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산업용 어플라이언스인 산업용 전자개폐기는 이 LS 엘렉트릭에 납품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세 번째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쌈지엔터라는 회사인데요. 이 쌈지엔터라는 회사도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미 내놨습니다. 매출액이 357억에 영업이익 63억인데요. 지난 4분기부터 지난해 1년으로 봤을 땐 적자지만 4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했고 그게 지금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핫쇼핑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캐릭터들, 이 IP들을 라이센스화해서 여러 가지 뭐 빵에도 그 라이센스 그 캐릭터를 갖다 붙이고 뭐 어떤 가방에도 이 캐릭터를 갖다 붙이고 하면서 그 IP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쌈지엔터의 이런 IP 수익이 앞으로도 분기별로 더 늘어날 것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 시장이 훨씬 커지면서 이 실적 호전이 아주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쌈지엔터도 이 시장에서 실적 호전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도 밀어 올려지는 회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분기보고서가 그 공개되는 이 타이밍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한번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들 좀 세 가지 종목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서호전기, 마이크로 컨택솔, SMG, 엔터에서 저희 기회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원전인데 최근 각국 이제 유럽에서 탈원전 유턴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인 이슈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방안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선진국 유럽도 이제 선진국인데요. 네. 그런데 그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 유럽도 서유럽이 있고 동유럽이 있는데요. 네. 동유럽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EU권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EU권 내에서 생산을 해야만 거기도 나름대로 관세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유럽 쪽에다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거기서 짓는 대규모 공장, 우리나라 대기업이 들어가서 짓는 공장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직원 고용하는 인원도 10,000명 정도씩이나 되는 굉장히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죠.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저 첨단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은 누구나가 다 이런 그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이 대형 원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체코에서 짓고 있는 것도 역시나 이런 대형 원전이죠. 체코는 이런 대형 원전을 한국형 원전을 유치할 테니 우리 일자리도 여기다 공장을 대기업들이 많이 그 유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그 전임 대통령이 거기 갔을 때 우리나라 5대 재벌 회장들이 다 모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원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EU 같은 선진국권에서는 이 원전도 SMR이라는 소형 모듈형 원전이 더 유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SMR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그 AI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친환경 그 발전을 통해서 얻어진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좀 끼거나 그러면 태양광 발전 효율은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는 단 1분이라도 전력이 끊기면 거기 데이터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소송도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24시간 365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SMR이 그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설계만 했었고 올해부터는 실제로 SMR 건설에 들어갑니다. 미국 쪽에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SMR 회사들, 미국에서 그 SMR을 설계했던 회사들의 우리 한국 기업들, 그 두산 뭐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회사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사로서 같이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전 사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중에서 한전산업개발은 좀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발전소를 처음에 지었을 때 거기 들어가서 시험 가동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들, 뭐 석탄 화력 발전 같으면 석탄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회사,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 또 한국전력이나 그 밑에 동서발전, 남서발전 하여튼 다양한 그 발전 회사들, 발전 자회사들의 일들을 모두 받아서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알짜배기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노후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에 퇴출시킨다고 해서 이게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된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를 대체하는 LNG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거기에 또 시운전과 이런 것들을 이 한전산업개발이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태양광 발전소나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등을 새로 신규 사업을 벌이면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업개발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BHI입니다. BHI 같은 회사는 이 회사는 원래 원전 내에서 주기기인 원자로보다는 보조기기 쪽을 주되게 해왔던 업체입니다. 하지만 SMR로 이 원전 시장이 바뀌면서 이 SMR의 말 그대로 그 주기기인 원자로를 만드는 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SMR을 설계하는 회사들과 그러니까 자주 미팅을 하면서 이 그러니까 주기기 쪽에 진출하려는 자신들이 그동안 잘 진출하지 못했던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SMR의 주기기 시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큰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회사죠. 그런 면에서 BHI를 이제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 회사도 요번 1분기 매출이 1,353억이 발생했고 영업이익이 124억인데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5%와 253%가 늘어난 회사입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한 정부가 바뀌는데도 원전을 계속 봐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에너지 정책은 10년에 한 번씩 큰 결정을 내립니다. 신한울 3호와 4호에 대해서 재건설을 이제 결정을 했고 그에 대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건 올해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회사들은 올해부터 해서 10년 동안 앞으로 일거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런 BHI 같은 종목을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말 그대로 이 원전 사업에서 주기기인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대형 원전을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고 SMR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SMR의 주된 그 회사들인데 이게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미국 회사에 이미 투자를 해놓고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뉴스케일 파워가 실제로 그 SMR을 건설을 할 때 그 원자로 쪽은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도 작년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던 정부가 이제 바뀐다 할지라도 이 신한울 원전 3호, 4호기를 우리나라에서 건설을 하고 또 SMR이라는 앞으로 이 원전 사업을 먹여 살려야 될 신규 사업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교두보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원전 관련주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요, 이제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원전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뭐 국내뿐 아니라 유럽 등의 이런 정책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원전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한전 산업 개발,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이외에도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저희 한번 관심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마지막은 반도체입니다. 오늘 좀 고민이 많은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약세 흐름. 저희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나타낸 건 지난주에 잘 갔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또 차익실현 매물이 금세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그 잔파도에는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큰 풍랑이 왔을 때 말 그대로 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지 아니면 배를 아예 항구에 접안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고, 이렇게 잔포다가 지를 때는 그 정도는 그냥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투자자로서 그 정도 의지가 없고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릎에 사서 겨우 허벅지도 못 넘어가는데 팔고 그 작은 수익에 내가 주식 투자 잘하나 보다 이렇게 오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죠. 자기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신다는 건 그 종목의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가 지금의 주가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면 자신 있게 그 기업의 가치가 반영될 때까지 굳게 믿음을 갖고 기다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도 이 반도체 쪽은 지금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그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디램 쪽 시장이 SK하이닉스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SK하이닉스도 우리 한국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도 있고 글로벌리 실력도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중국 업체하고도 거래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MK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에서 본딩 와이라고 해서 이 디램들을 첩첩이 쌓을 때 금으로 이거를 꿰뚫습니다. 그 금으로 그러니까 이걸 엮는 그 금을 갖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금값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서 이 원료비가 엄청 들어갔어요. 결국은 머리를 쓴 게 이 금 대신에 은과 구리를 사용해보자 해서 원가를 확 낮췄습니다. 그 덕분에 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은 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과 구리를 사용해서 이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후공정의 본딩 와이어 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 미중 반도체 이 경쟁 속에서 이 솔직히 말해서 이 중국 쪽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이 웬만한 것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사업에 대해서 이 풀어주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MK전자는 그런 중국 쪽 사업에서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데서 MK전자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KC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러분 KC텍이라는 업체를 더 잘 아실 겁니다. KC텍이라는 업체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거래할 수 있는 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주회사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KC텍을 인적 분할해서 떨어뜨려 놓은 것, 별도 법인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KC라는 업체는 사업 지주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그 이 공정, 유틸리티, 가스나 이런 쪽을 그 조절하고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술력도 필요하고 또 시장에서 관련된 기술이 있어야만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 때문에 중국 쪽에서 가수요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도 이 회사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평택 2공장, 그러니까 평택 2단계 공장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회사 KCT에 대한 공개 매수를 할 정도로 작년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마지막 한마디인데 2024년에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습니다.
이 말 뜻은 주가가 쌀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회사를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은 미코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와 LCD 장비 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고 장비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관계사는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역시나 이제 기업 분할로 만들어진 회사고요. 이 회사는 HBM 제조업 TC본 등의 펄스 히터라는 그 기계를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그 상부와 하부, TC본드에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하부를 먼저 완성을 했고 이번에 상부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부, 그 펄스 히터를 모두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코는 올해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질 거고 이 HBM3에 대한 양산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코는 HBM의 생산량에 따라서 그에 대한 투자를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회사 중에 미코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미코파워라는 회사가 고체 연료 전지 쪽 핵심 부품인 스택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 사업을 통해서 탄소 포집 사업에도 또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사업, 바이오 쪽 사업을 하던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이제 사업 구조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제조업 쪽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고 그런 면에서 미코라는 종목도 실적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반도체 오늘의 조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에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소부장 쪽에서의 기회 찾아주셨거든요. MK전자와 KC, 미코 관심 종목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데일리 아스탁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